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조직폭력배 두목이 이재명 대표일까요? 자, 오늘 정진상의 뇌물재판에서 유동규 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재명 대표 측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진술을 번복했냐는 겁니다. 사실 유동규는 과거에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들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서서히 이재명을 말려주이겠다면서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도 2개나 받고 있지만 측근들 김용과 정진상의 재판이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열릴 때마다 이재명의 이름이 소환됩니다. 오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에게 대장동 수익 4천억 5천억을 직접 보고했다, 정진상이 보고했다, 이런 취지의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코너에 몰린 정진상 측은 이 유동규의 말이 바뀐다면서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가 폭발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두목의 잘못을 가려주기 위해 거짓으로 진술하다가 나중에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번복이냐? 저도 똑같이 사실대로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조직폭력배 두목에 비유한 겁니다. 법원이 술렁였습니다. 오늘 유동규의 폭로로 지금 정진상 측 상당히 열이 받은 모양입니다. 오늘도 진실 공방은 이어지고 있지만 이 와중에 이재명은 졸지에 조폭 두목처럼 돼버렸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정진상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지금 이재명 대표 이 혁신위원장 인사 참사로 코너에 몰려있고 김남국의 코인 파동,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지금 민주당은 거의 총선을 포기했냐는 말이 들 만큼 자폭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과 관련된 이야기가 재판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진상의 재판은 상당히 이재명에게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자,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정진상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뇌물 등의 재판 12차 공판기일입니다. 여기서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재판부는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동규는 이 정진상 재판에서 진술 신빙성을 공격받자 잘못을 가려주기 위해 거짓 진술하다 나중에 사실을 이야기하면 번복이냐며 반발했습니다. 자, 이 발언이 나온 계기는 이 정진상 실장 측의 질문이었습니다. 유동규, 정진상, 김용,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의형제를 맺었다고 알려진 2014년 6월 28일자 모임에 대해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검찰 조서에 따르면 유동규는 지난해 9월 조사 당시 2014년 6월 28일 4명이서 모인 자리는 단순한 소개 자리여서 의형제를 맺은 사실도 대장동 사업에 관한 이야기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정진상 측은 이 내용에 대해 이 김만배가 4명이 모여서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진상에게 얘기했다는 취지의 남욱 변호사 발언을 언급하며 정말 당시 4명이서 만난 게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문맥을 고려하면 당시 모임이 있었다기보다는 김만배가 정진상에게 전화해 의형제 맺기를 제안했고 정진상이 이를 승낙하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느냐는 취지입니다. 자, 남 변호사의 이 발언은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정진상 측 변호인은 해당 모임 당시 언급됐다고 알려진 대장동 개발사업 주도권 등과 관련된 언급이 녹취록상 남욱 변호사의 발언에 등장하지 않는다며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유동규는 맞받아 쳤습니다. 일관되게 2014년 6월 28일에 만난 것으로 기억한다. 지난해 9월 조사 때는 계속 거짓 진술을 이어갈지 사실대로 진술할지 마음을 정하지 못해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실토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유동규는 이재명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 심경이 변했습니다. 김문기를 모른다, 이런 이재명의 태도를 보면서 인간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을 서서히 말려주겠다, 다 불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막 불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이 유동규의 발언은 구체적으로는
이 유동규가 이재명에게 이 내용이 보고되었다는 사실에 사실은 더 주안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사업의 공모 전에 민간 사업자 측이 이익이 4천억, 5천억 규모라는 사실을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법적 증언을 했습니다. 이게 법적 증언입니다. 법정 진술입니다. 유동규는 이 9일 열린 재판에서 이렇게 말하고 2015년 2월 대장동 사업 공고가 나가기 전 정영학과 함께 정진상을 만나 민간에 4천억 5천억 정도 남는다고 말했더니 깜짝 놀랐다. 이재명은 그때 민간이 남는 거 그거하고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지라고 말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유동규는 당시 민간업자 김만배와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사업이 진행되는 경과 등 정무적인 사항을 별도로 이재명 시장과 정진상 씨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도 말했습니다. 재판부가 구체적인 보고사항을 묻자 1공단 공헌화 내용, 용적률 상향 부분,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 사업성 분석 내용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이 유동규가 구체적으로 진술하자 정진상 측은 상당히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이 이렇게 말했다고 하자 정진상 측은 객관적 증거가 있느냐고 묻자 유동규는 정진상에게 직접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진상 변호인은 유동규의 진술 신빙성을 거듭 공격했지만 유동규는 결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 김만배가 어디까지 입을 열 것이냐에 두고도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동규가 하는 말들을 보면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자, 심지어 이 문서가 있느냐? 그러자 이 문서를 정무적인 사항을 왜 문서로 남기느냐? 이 유동규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정진상, 김영철은 요즘 유동규의 신뢰성 부분을 직접적으로 물고 늘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객관적인 정황들이 이재명에게는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물론 예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정진상 재판에서 유동규의 조폭 두목 비유 그리고 직접 보고 내용은 앞으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치명상을 입힐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이 재판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정진상, 김용 그리고 이재명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면 될수록 이재명은 버티기가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